자, 117회 사랑 상회 세무조정 문제입니다. 1번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재고자산별로 각각 세무조정을 해라. 노트 정리를 좀 먼저 해주세요. 재고자산 평가 조정. 자,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여기 잠깐만 봅시다. 잠시만. 우리 재무상태표에 보면 어떤 회사는 재무상태표에 상품 10,000원 이렇게만 기록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상품 10,000원 이렇게만 기록을 하는 회사가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재무상태표에 상품 10,000원 밑에 마이너스 상품 평가 손실 충당금 뭐 예를 들어서 1,000원 빼주면 9,000원 이렇게 표시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표시하는 걸 우리는 원가법이라는 말을 쓰고요. 원가법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저가법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평가 손실은 인정을 하되 평가 이익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이익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은 있어도 평가 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가법 아니면 저가법 둘 중에 하나를 쓰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는 원가법을 쓰겠다. 아니야, 우리 회사는 저가법을 쓸 거야. 이렇게 원가법, 저가법을 어디에 신고를 해줘야 되냐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줘야 돼요. 세무서에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원가법을 쓰겠다, 저가법을 쓰겠다, 세무서에 신고를 언제 하느냐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은 예를 들어서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회사는 법인세 신고 기한이 언제죠?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죠.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 우리는 원가법을 쓰겠다 또는 뭐 저가법을 쓰겠다 저걸 다 신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무신고 시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법을 쓰는 거냐면 원가법으로 쓰는 거예요. 원가법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신고하지 않으면 무슨 법? 원가법이다. 신고하지 않은 회사가 이렇게 하면 이거 다 송금불산입 당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신고한 회사가 원가법을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작성을 했잖아, 그치? 이거 100% 다 못 당한다고요? 송금불산입 당하는 거야. 저가법으로 신고를 해야지만 이걸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봐요. 요 10,000원. 요걸 결정하는 방법. 10,000원. 여기도 10,000원. 요걸 결정하는 방법.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 재고자산의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자, 개별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개별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선입선출법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이 있습니다. 이동평균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총평균법이 있어요. 총평균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아요. 세무서에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다 똑같아요. 세무서에 신고를 해줘야 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신고를 해주고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다 똑같아요. 얘는 무신고 시에는 무슨 법을 써줘야 되냐면 무신고 시에는 선입선출법을 씁니다. 무신고 시에는 선입선출법을 쓰는 거야. 그러면 결론 내릴까요? 우리 회사는 원가법이면서 선입선출법 쓸 거야? 아니야. 우리 회사는 원가법이면서 이동평균법을 쓸 거야.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야. 우리 회사는 저가법이면서 선입선출법을 쓸 거야. 아니야, 우리 회사는 저가법이면서 총평균법을 쓸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원가법이면서 무슨 법을 쓰는 거예요? 선입선출법을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론 시험 문제에서 나오고요. 실기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의미에 가져 원가법, 저가법. 그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해줘야 되고 무신고 시에는 원가법을 쓴다. 이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얘도 똑같이 세무서에 신고를 해줘야 돼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똑같습니다. 다만 얘는 무신고 시에는 무슨 법을 쓴다고요? 선의선출법을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유가증권 평가 방법을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방법을 무신고했을 때는 무신고 시에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총평균법을 써요. 얘는 총평균법을 쓴다라는 걸 참고로 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은 무신고 시에 총평균법을 쓴다. 자, 여기 잠깐만 보자. 변경신고는 언제 주면 되느냐면 우리 회사는 뭐 예를 들어서 선의선출법을 쓰다가 총평균법으로 바꾸고 싶어. 이렇게 변경을 하고 싶어요. 변경신고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가 뭐냐면 사업연도가 여기 봐요.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라고 하면은 봐봐. 사업연도 종료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 3월이라고 그랬지, 그치? 사업연도 종료일로 붙으면 뒤로 가는 건데 종료일 이전이니까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결론 9월 30일까지 요 기간 중에 변경신고를 해줘야 된다고요. 요 기간 중에 변경신고를 해줘야 된다고. 9월 30일까지. 만약에 요 기간 중에 변경신고를 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얘는 인정이 안 돼요. 얘를 뭐라고 하느냐면 임의변경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임의변경 시에는 요 기간 넘어서 변경하는 걸 임의변경이라고 하고요. 임의변경 시에는 선입선출법과 당초 신고 방법 중 큰 금액 당초 신고 방법 중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재고자산 평가 문제는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단순히 입력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정리 먼저 해주세요. 자, 천천히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리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해라. 화면은 최대한 키워주세요. 키워주시고, 자, 그러면 빨간 1번에 뭐라고 써있죠, 여러분? 빨간 1번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검토라고 써있어요. 일단은 자료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료 보자. 회사는 사업 개시 후 2017년 1월 5일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처음에 밑줄 쳐놓으세요. 처음에 제출한 게 2017년 1월 5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품, 지금품, 원재료 모두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다. 밑줄 쳐주세요. 처음에는 총평균법으로 신고했대요. 일단 그거 동그라미 1번만 보고서 할게요. 동그라미 1번만 보고 지금 제품, 재금품 원재료 나와있죠? 화면 봐봐. 제일 첫 번째가 제품 및 상품이죠. 신고일은 2017년 1월 5일. 입력하세요. 2017년 1월 5일. 무슨 법으로 신고했다고 그랬어요? 총평균법 4번. 신고 방법은 4번. 엔터. 평가 방법은 지금 하지 마세요. 아직 평가 방법은 아직입니다. 밑에 내려가서 제공품도 마찬가지. 바로 밑에 2017년 1월 5일 총평균법 신고한 거 일단. 그 다음에 원재료도 마찬가지. 2017년 1월 15일에 총평균법. 일단 동그라미 1번 문장 갖고 한 거야. 동그라미 1번 문장 갖고 다시 한번 천천히 동그라미 1번. 이거 한꺼번에 읽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2017년 1월 5일이었었네. 미안해. 1월 15일이 아니라 1월 5일이었었어. 1월 5일에 총평균법으로 모두 신고했으니까 총평균법 이렇게 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자. 2025년 9월 15일에 제품 A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신고했다. 여러분 잠깐만 고개 들어봐요. 변경신고를 9월 30일까지 하면 되는데 얘는 몇 월 며칠 했어요? 9월 15일이니까 적법하게 잘했죠? 바꿔줘야지.
제품만 2025년 9월 15일로 바꿔주시고 선인선출법을 바꿔주세요. 제품은 2025년 9월 15일로 바꿔주시고 선인선출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선인선출법 바꿨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2025년 10월 25일 원재료의 평가 방법을 호의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여기 잠깐만 얘는 이때 변경 신고를 했죠, 그쵸? 이때 변경 신고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임의 변경이라고 한다 그랬지? 거기 뭐라고 써있니? 임의 변경 시에는 당초 신고일을 입력하기로 한다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건 바꾸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원재료는 10월 25일이니까 9월 30일 지나서 변경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임의 변경이 되는 거야. 거기 임의 변경 시에는 당초 신고일을 입력하기로 한다라고 나와있잖아, 그치? 고칠 거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보고서 한 게 바로 지금 현재 화면 신고 방법까지 했습니다. 이제 평가 방법 해야지. 제품 A의 평가 방법 뭐라고 나와있어? 총평균법이라고 나와있지? 총평균법 선택하세요. 제품 A 메뉴에 평가 방법에서 제품 A의 평가 방법 뭐래? 총평균법. 잘못했네. X. 자, 두 번째는요. 제공품은 총평균법. 두 번째 제공품은 총평균법. 그러니까 제공품은 총평균법으로 잘했네. 동그라미. 세 번째 원재료는요. 평가 방법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후일선출법. 잘못했네. 부. 불일치하면 부고 일치하면 동그라미.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4번의 평가 방법은 여러분들 문제집의 평가 방법을 보고 그대로 입력하면 돼. 그러면 신고한 거랑 얘들아 신고한 거랑 평가랑 일치가 되면 동그라미, 일치하지 않으면 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 2번으로 내려갑니다. 빨간 2번 내려가서 제일 첫 번째 F2번 제품 쳐보세요. F2번 제품 코드번호 알면 150번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품명은 안 나와 있어. 천천히 품명 안 나와 있어. 엔터 수량이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2만 개. 자, 이제 잘 봐. 회사에서 계산한 거는 즉 회사에서 계산한 게 평가 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가 방법. 화면 봐봐. 제품 회사에서 뭘로 다 평가했다고 그랬어요? 총 평균법으로 평가했다고 그랬지, 그치? 거기 장부상 평가액 나와 있잖아.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집에 써놔. 장부상 평가액에 동그라미 하시고 회사 계산 장부가. 그거 뭐 써놔도 되고 안 써놔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3,000원 쓰세요. 3,000원 써보세요. 3,000원. 자, 엔터 한 번 더 치시고요. 세법상 신고 방법은 얘들아 세법상 신고 방법은 뭘로 다 신고했다고 그랬어? 선입 선출법을 했다고 그랬지, 그치? 그 선입 선출법의 금액을 한 번 더 입력해봐. 2,200원. 불일치하지. 불일치할 때는 그게 임의 변경이란 말이에요. 임의 변경 시에는 여기 봐요. 임의 변경 시에는 선입 선출법을 한 번 더 입력해 주면 되는 거야. 임의 변경 시에는 선입 선출법을 한 번 더 입력해 주시면 돼요. 선입 선출법의 금액이 얼마예요? 2,200원을 한 번 더 입력해 주세요. 2,200원. 됐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 보자. 지금 제품 하나만 잘 봐요. 제품 무슨 법으로 신고를 해놓고서 선입선출법으로 신고를 해놓고 평가를 무슨 법으로 했어요? 총평균법으로 평가했지? 지네 멋대로 변경했잖아. 임의 변경이라고요. 자, 여기 봐요. 임의 변경 시에는 선입선출법을 한 번 더 입력해주면 돼. 선입선출법과 여기다 쓰면 되지 뭐. 선입선출법이 얼마예요? 지금 선입선출법이 2,200원과 선입선출법 2,200원과 당초 신고한 게 무슨 법이에요? 선입선출법이지. 맞니? 당초 신고한 것도 선입선출법 2,200원. 둘 중에 큰 거니까 뭐 둘 중 똑같이 그치? 똑같으니까 그냥 2,200원으로 평가를 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2,200원 곱하기 2만 개 하면은 4,400만 원 나오죠, 그쵸? 2,200원 곱하기 2만 개 하면 4,400만 원 나오잖아. 4,400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얼마 했다고요? 6천만 원 평가를 한 거야. 그러니까 6천만 원 평가를 했으니까 너무 과대평가를 했잖아요, 그쵸? 6천만 원에서 4,400 빼주면 1,600만 원만큼 과대평가했지, 그치? 그래서 빼주는 세무조정이 나온 거라고요. 마이너스니까 빼주는 세무조정. 자, 한 번만 다시 여기 봐요. 임의 변경 시에는 선입선출법을 한 번 더 입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신고 시랑. 무신고 시에도 선입선출법이라고 그랬으니까 무신고 임의 변경 시에는 무조건 선입선출법을 한 번 더 입력해주면 돼. 그리고 저기 봐요.
임의변경 시에는 선인선실법과 당초 신고 방법. 얘는 당초도 선인선실법이잖아. 그럼 둘 중에 큰 거니까 똑같이 2,200원이지? 2,200원 곱하기 2만 개 하면 4,400만 원 나오잖아요. 4,400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얼마 했다고요? 6천만 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1,600만 원만큼을 과대평가했으니까 빼주는 세무조정을 해주는 거라고요. 불러줄게요. 송금산입 빼주는 세무조정. 송금산입 평가를 많이 했다고 그랬지, 그치? 제품평가증이란 말 써요. 제품평가증. 송금산입 제품평가증 1,600만 원 유보 발생. 1,600만 원 유보 발생. 1,600만 원 유보 발생. 자, 마지막 진짜 한 번이야. 여기 봐요. 선의선실법으로 신고를 해놓고 화면 봐봐. 문제집을 봐도 되지만 화면 봐봐. 신고는 선의선실법으로 해놓고 평가는 총평균법으로 했어. 그치? 지네 멋대로 했지? 임의변경이에요. 그럼 임의변경 시에는 여기다 대입하는 거라고요. 선의선실법과 당초 신고 방법. 임의변경 시나 무시무시하는 선의선실법을 무조건 한 번 더 입력하는 거라고. 그래서 선의선실법 2,200원과 당초 신고 방법 2,200원. 선의선실법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2,200원으로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즉 2,200원 곱하기 2만 개 하면 4,400으로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회사는 6천만 원으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600만 원만큼 너무 많이 평가했으니까 빼는 세무조정. 송금사리 제품평가증 1,60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한 거야. 자, 두 번째 줄 내려갔어요. 제공품 169번. 제공품은 똑같지 얘들아. 총평균법 똑같이, 그치? 그러면은 수량란에 가서 몇 개, 제공품의 수량 몇 개? 2만 개. 단가는 장부상평가 금액 얼마야? 1,500원. 엔터 치시고 14번에 세법상 신고도 얼마야? 1,500원. 똑같잖아. 얘는 세무조정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엔터 치고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세무조정 없어요. 세 번째 원재료 153번. 25,000개. 잠깐만 기다려볼래? 잠시만. 총평균법으로 평가를 하고, 신고를 하고, 평가는 후위손실법을 했지. 지는 것대로 바꿨어. 그래, 여기 임의변경이야.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임의변경 시에는 선인선출법과, 그치? 자, 얘의 원재료의 선인선출법 얼마예요? 1,100원. 그치? 당초 신고한 게 무슨 법이니? 총평균법 1,000원. 1,000원. 자, 다시 한번. 원재료를 임의변경했잖아, 그치? 임의변경 시에는 선인선출법과 당초 신고 방법이에요. 선인선출법 1,100원과 당초 신고한 게 총평균법이에요. 총평균법 얼마? 1,000원. 둘 중 큰 거니까 1,100원 곱하기 얼마예요? 25,000개. 그럼 얼마 나오니? 1,100원 곱하기 25,000개 하면 2,750? 자, 2,750만 원으로 평가를 했었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입력 한번 해보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회사 계산 단가란에 후위선출법 2,300원. 세법상 신고는 총평균법 1,000원. 서로 틀리죠? 틀리면 선인선출법을 한 번 더 입력하라고 그랬어요. 선인선출법 얼마? 1,100원. 그랬더니 마이너스 3천만 원 떴죠, 그치? 마이너스 3천만 원 떴어요. 그게 뭐냐면 봐봐. 자, 여기 봐요. 선인선출법과 당초 신고 방법 중 큰 금액 2,750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데 회사는 얼마로 평가를 했다고 나와 있어? 회사는 장부상 평가가 2,300원 곱하기 25,000개에서 5,750만 원 했단 말이에요. 무려, 그치? 얼마만큼? 2,750만 원 빼면 3천만 원만큼을 과대평가했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천만 원 나온 거라고. 불러줄게요. 송금산입 원재료 평가증. 평가를 많이 했을 때는 빼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면 평가증이라고 보면 돼요. 원재료 평가증 3천만 원 유보 발생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3천만 원 유보 발생.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많이 헷갈려요. 처음 배우시는 분은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봐. 원재료 지네 멋대로 바꿨어요. 그럼 선인선실법과 당초 신고 방법 중 큰 금액으로 해야 된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선인선실법 1,100원. 당초에 신고한 게 총평균법 1,000원. 둘 중에 큰 거니까 1,100원. 곱하기 수량하면 2,750을 했어야 되는데 회사는 5,750 했으니까 3천만 원만큼 과대평가했잖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입력만 정확하게 잘 해주시면 돼요. 자, 조정 등록 찍어볼까요? 그래서 세무조정이 한 번에 나와 있죠? 절대 안 됩니다.
따로따로 입력해줘야 돼요. 따로따로. 직접입력 해제하시고 해제했어요? 제품 쳐봐. 제품. 그 제품 평가층이 있니? 있으면 네 그거 따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600. 두 번째 원재료 쳐봐. 원재료 평가층이 있니? 네 거기 입력해 주시면 되죠. 3,000만원 유무 발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거는 없어요. 단기 거만 있으니까 지금처럼 정리해 주시면 돼요.